특히나 그 처음 총선에 도전을 했을 때가 1988년 13대 총선이었는데 네. 그때 네. 경쟁자가 김종인이었어. 오. 김종인을 거기서 그냥 꺾어버리면서 김종인이와 그때부터 악연이 됩니다. 표 차이 얼마 안 났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김종인이 와. 낙선하면서 그 이후로 김종인은 단 한 번도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고 비례로만 국회의원 해먹게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김종인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2016년인가요? 네. 이해찬 의원을 탈락시켜버렸어요. 와, 소도프 시켜버렸어. 저는 뭐 보복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보복 보복을 맞죠? 당했죠. 제 아내가 이제 사경을 헤매리고 제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울 때 네. 이해찬 총리가 저하고 박양수 전 의원하고 셋이 밥을 먹재요. 자기가 초청을 했어요. 저를 위로한다고.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 자기가 어떻게 이해창이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 탈락이 되느냐.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사모님하고 둘이 붙들고 네. 한없이 울었대요. 아, 그래서 나는 이해찬도 눈물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니 본인은 그냥 민주당이거든 그냥. 그렇죠. 내 세포가 민주당인데 세포가. 어떻게 그자가 와, 노태우 당에서 와가지고 와, 나를 탈락시키는가. 맞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맞아. 그때 생각나는 게 DJ더라. 와,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가 했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 부인하고 가자. 세종시로 내려가서 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와,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와. 세종 시민들도 대단해.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교 호텔 일식부에서 문재인, 이해찬, 박지원 둘러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합해서 통합해서 정권 교체해라. 네. 이렇게 가셨는데 이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당대표가 돼야 되고 자기가 원내대표를 하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성격이 안 좋아서 협상을 못한다. 그러니까 싸워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해야겠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 왔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원내대표를 한 번 더 하고 이 총리께서 당대표를 해라.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는 그때 이박 연합이라고 했고 네. 언론과 국민은 이박 담합했다.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원내대표를 이낙연하고 붙어가지고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아유, 네. 잘하셨네. 그리고 당대표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니까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그때 김한길하고 둘이 당대표를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이 양반이 말이죠. 이해찬 총리가 순서를 뽑아서 소견 발표 연설을 하는데 김한길 전에 하면은 잘해요. 그런데 김한길 후에 하면은 못 해버려. 왜? 김한길이 올라가서 그냥 이해찬을 작사를 내게 비난을 하니까. 비난을 해요? 네, 비난을 하면 이걸 못 참는 거야. 그냥. 화가 나셔서. 그래서 내가 손잡고 참으세요. 그래서 해도 못 참아. 그러나 네. 이해찬 당 대표가 돼서 문재인을 당선시키는 그런 또 역사가 창조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영상이에요? 아주 그 독특한 영상이 하나가 또 뭐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김근식과 네.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 김상욱 의원 간에 설전이 있었는데요. 야, 저도 보면서 와. 야, 나는 그래 딱 보고 와, 김상욱 의원 내 진짜 최선을 다해 응원 한번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다시 들어야겠다. 어느 당 공천으로 당선이 됐습니까? 자기가 공천 받았고 자기 당선됐던 정당에 침을 뱉고 다른 당으로 가서 지금 와서는 보수가 아니고 반보수 정당이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당 내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 안에서 고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있고 김상욱 의원이 있었고 또 우리 당의 개혁파가 있고 혁신파가 있어요. 처절하게 혼자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외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웠을 때 죄송하지만 두 분 선배님들은 단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한 적 있으십니까? 공개적으로 김상욱 지지선을 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제가 왜 김상욱 제가 지지선을 말하는 해요? 끼어들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가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을 때에 죄송하지만 김근식 선배님 전화 한 통 없으셨고요.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좀 비겁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반보수, 반진보, 반민주 기능을 하는 건 사실 없어져야 될 단계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금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상우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아이고 이거 좀 부끄럽네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 생방송 그 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도 계속 선배님 우리 토론 주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했는데 아유 도저히 뭐 자꾸 공격 인신공격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 인신공격 자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분은 안 돼.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이 공천을 받고 공천에 실패하고 낙선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6개월 정도 국민의힘에서 바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좀 많은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이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다라고 착각을 하셨었어요. 저도 보수당이라고 착각을 해서 같이 했었던 것이고, 근데 보수당이면 보수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수의 기능을 하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헌정질서 수호가 보수당의 기능이고요. 사회통합, 사회안정, 원칙준수, 품위준수가 보수당의 맞습니다.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헌정질서 부수고 사회분열 야기하고 품위와 원칙 부수면 반보수거든요. 매우 맞죠. 반보수면 이걸 바로잡아야 돼. 우리 당은 대동세상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근데 너는 왜 대동세상 민주주의에 맞아. 반대되는 공천 헌금을 받니? 그래 너는 아웃이야라고 강력하게 자정 기능을 작동을 맞습니다. 하죠. 네. 대의가 있기 때문에 공심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공심에서 벗어난 사심 가진 사람들을 차단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거, 예. 이게 자정 기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의 하면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공심이 자리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다 사심 정치가 돼버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 많이 물었던 거, 정치 왜 하세요? 보수가 뭔가요?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 왜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이 정치를 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보수당이라, 이것도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수당이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당, 맞습니다. 보수의 기능, 사회통합, 헌정질서 수호, 품위, 원칙 준수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 김근식 영상 보여줘갖고 지금 흥분 상태야. 네, 차분하게. 제가 여쭤볼 게 많아요. 저날 너무 화가 네. 나요. 전화 한 통도 없다 그러는데 네. 뭐 자꾸 한동훈 개엄 막았다 막 이러고 있어. 진짜.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번이라도 연락 온 적 있어요? 기대를 하지 마. 한동훈은 전화했겠지. 언제 말씀이십니까? 아니 좀 최근에 그 왕따 당했을 때. 왕따 당하고 있을 때. 왕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광주 민주묘지 참배하러 그때 네. 갔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때 한동훈계에서 제가 광주 민주묘지 참배하러 가는 걸 극구 반대했었죠. 그래서 만약 가게 되면 완전히 고립될 거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는 갔어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뭐 별개로 가고 있어요. 그 광주 민주 참배를 하러 가면 고립될 거라는 게 친한계인데 친한계가 무슨 대의가 있는데. 무슨 대의야?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가시만 한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아유, 중요한 건 그래서 진짜. 대의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의라고 하는 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원칙을 위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거에 대의가 써야지 공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의가 없는데 어떻게 공심이 있습니까? 공심 없는 정치는 사심 정치거든요. 근데 네. 이 대목에서 저는 조금 벗어난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게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품이 크고 유연하구나.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를 직시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진짜 큰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죠. 자신 있어야 할 수 있거든. 네. 자신 없으면 보세요. 윤석열이 얼마나 사고 많이 쳤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잘못한 적 없대. 없어. 네. 자신 없거든. 무능한 사람들 특징이 뭘 고치고 유연하고 포용하고 바로잡아 갈 줄을 몰라요. 인정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맞습니다. 어떤 조직이 완벽해? 완벽한 건 없어요. 중요한 그렇습니다. 건 늘 되돌아보고 완벽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 오늘 얘기 요새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누군지 몰랐죠, 당연히. 네, 몰랐겠죠. 근데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경정 의원한테 따로 밥 먹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어떤 분이야 하니까 네네네. 모경정 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이재명 퀴즈입니다. 그분이. 예, 그럼 네.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예, 예. 궁금해서.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너무 악마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재명 퀴즈. 과연 정말 그런가를 저는 또 궁금하잖아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네네. 소년이에요. 좋은 그래서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인데 네. 그 모경정 의원 따로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비밀리에 만나자 한 다음에 도대체 어떤 분이야 물어보니까 모경정 의원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으신다. 저 그때 충격받아. 품이 큰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자신 없으면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내 얘기만 하지. 맞아. 자신 있으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자신 있으니까 요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도 해주고 네. 자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 지명 예전에 윤석열이 보세요. 끝까지 가버리잖아. 네. 근데 우리 대통령님 안 그러세요. 내 생각은 그런데 아이고 그런 게 또 있구나. 아이고 국민들 뜻은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진짜 능력자고 품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지시고요. 네. 반면에 우리 이해운은 저 사람 그동안 정치를 왜 했죠? 당연. 근데 저는 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이준석이 한동훈을 반드시 제거해라라고 장동혁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자리 욕심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로섬이죠. 제로섬. 자리 욕심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뭐로 설명해요? 또 네. 변호사님 어떻게 설명해요? 한동훈이 살아있으면 이준석 의미 없고 이준석이 살아있으면 한동훈이 의미 없는 제로섬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본인의 욕망을 고스란히 난 드러냈다고 맞아요. 봐. 저 누구 이유 알면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면서 이유가 안 보여. 네. 그 자리 싸움 말고. 아까 참 말씀 주셨잖아요. 잘 정리 주셨잖아요. 자리 싸움을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 그렇습니다. 아니고는 이준석이 장동혁한테 한동훈부터 빨리 제거해라. 왜?
왜? 다른 당 대표가 왜 얘기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개혁신당 존재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저런 정치 시사 관련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그거 보면요, 개혁신당 패널들이 항상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양비론으로 가면서 본인들이 정답인 것처럼 행동해. 네. 가장 본인들만 선이야. 그리고 국민의힘도 나쁘고 민주당은 더 나쁜 맞아, 거야. 맞아. 근데 자기는 언제나 선인 것처럼 행동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하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이게 조금 오늘 다룬 이슈에 비해서 좀 잔잔바리인데 이거는 꼭 MB하고 신천지하고 연루를 증명할 만한 혹시 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그거 같아요. 아끼지 마시고요, 자료. 아니 2007년에 그 대통령 경선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경선이 있었는데 2007년 초반에는 사실상 이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는 분위기가 뭐 한나라당에서 누가 나오던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였고 맞습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신천지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쪽에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이제 저희가 그 2007년 초에 신천지에 10,000명 그 입당하라는 지시서가 있습니다. 그걸 입수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나라당에다 보내죠. 이런 신천지 내부 문서가 있으니 주의해라, 경계해라라고 이제 한나라당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더니 한나라당 그 모 장로께서 네. 답변을 후보가 가까운 저기 장로께서 답변 오시기를 경선은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어떤 또 후보 측이요? 이 후보죠. 네. 이명박 후보 측이 그래서 경선을 좀 이기고 오히려 우리 선생님 단체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꾸 그 신천지가 개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후보 측에서 아니 경선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선은 이기고 봐야 되지 않냐. 경선 끝나고 정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내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그 경선을 모니터링했죠. 그래서 제주도 뭐 여기저기 있었던 그 영상들을 이렇게 이 다운로드해서 갖고 있는데 네. 그 보면 거기 이제 내가 아는 신천지 본부의 건설부장이 거기서 몸싸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전주 화산체육관에 얼마나 동원됐고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고 어떤 영상을 봐라. 그게 신천지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신천지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캡처해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이명박의 그 그다음에 2012년 같은 경우에 뭐 새누리당 당을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그 자문 의원이 신천지 장로였던 거죠. 신천지 장로가 새누리당의 자문위원으로 있었어요. 이건 언론 보도 다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네. 신천지를 염두에 둔 새누리가 많네. 근데 이게 새누리당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당명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네. 있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명을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공모를 한 게 맞아요. 근데 공모 마감일인가 아마 당선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새누리로 도메인이 등록돼 있었어요. 그래요? 네. 도메인에 등록. 공모를 받은 건 맞는데 네네네. 그 전에 이미 도메인에 새누리로 네, 돼 있었어요. 그걸 그걸 또 있었다. 이분은 또 직접 찾으셨고. 그걸 찾으셨어요? 이분 대단한 분이네. 네. 지병한 분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신천지의 우리말 새누리라는 당명을 쓰냐라고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기독교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 했던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결정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예, 그렇게 받았고 또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당에서.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 당명으로 있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도메인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는 도메인 등록을 했고 와. 도메인 등록이 공모 마감 전이었나 공모 전에 이미 도메인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짜고 형식적으로만 한 것뿐이죠. 와. 기망이죠, 기망. 야, 이분 대단한 분이야. 야, 신천지에 대해서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난 권위자시네. 아니 근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 지적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화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거기에 응답하듯 이재명 대통령 X에다가 뭐야? 엄청 글을 올려요. 뭐야 또? 너무 좋은 글들을. 뭐야? 뭐라고 올리셨는데요? 자, 첫 번째. 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 이걸 이해가 필요한데. 요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알아들어. 네. 다주택자가 우리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예를 들어서 불패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 그런데 특이하게요. 나쁘다고 말만 해놓고 이 사람들의 세금은 깎아줬어요. 세금을 깎아줬어.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를 해요. 쉽게 말해서 3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 때 돈을 뭐 10억 원 벌다. 그러면 중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8억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실익이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럼 자주택자를 유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집을 한 채 살 필요도 없잖아요. 세금을 그렇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이렇게 중과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계속 유예해 줬어요. 유예를 했어. 그래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주택자하고 똑같이 양도세가 내요. 아. 계속 밀어줘.
경제가 나쁘니까 밀어줘야 됩니다. 선거 오니까 그렇죠. 밀어줘야 됩니다. 계속 유예해줘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제 그게 왜냐면 유예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5월 9일까지 또 오면은 야 연장해 주겠지. 다들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했지. 야 이재명 정부도 어쩔 수 어쩔 수 없어. 봐봐 눈치 보잖아. 그럼. 아 선거 또 6월에 너 지방선거 그러네. 있다. 어. 그랬더니 갑자기 없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예하지 않는다. 재연장을 하는 법 개정을 또 개정하겠지 하면 큰 오산이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거죠. 예상치 못한 발언이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 모두 다 연장. 우리도 이 얘기는 안 했었잖아. 안 했죠. 솔직히 안 했죠. 안 했잖아 우리도. 왜 안 한 줄 아세요? 해줄 것 같아서. 유예할까봐. 또 내가 이 해주겠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좀 그만 흔들어라 막 이러고 또 어. 그럴까봐. 그렇습니다. 해줄까봐 말을 못했구나. 근데 그런 얘기 했어야지 그래도. 실망이네 갑자기. 이건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야. 좋습니다. 실망이야. 열심히 아니, 하겠습니다. 실망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선제적으로 와. 예상치 못하게 이건 대박 사건. 너무 좋다. 이건 대박 사건. 그랬더니 이거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와.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와. 자, 미쳤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와 얘기예요. 조용.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자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와. 근데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것보다 한국의 부동산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가구가 1주택자는 옹호해줬어요. 맞아. 그거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근데 그 선이 악용되고 있는 거죠. 큰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이제 집은 거주하는 곳. 거주하는 곳이야. 아무리 1주택자라도 거주해야 돼.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가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어. 네. 이걸 팔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다 봐줘요. 이건 봐줘요? 그런 건 다 봐줍니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어떻게 될 거 나올 거잖아요. 맨날 나와. 다 봐줘. 다 봐줘야 돼. 다 봐줘. 다 봐줘. 그런 사람 다 봐줄 거야. 아. 철저하게 1주택을 갖고 있는데 투기로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워딩이 더 중요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말 중에서 그동안은 투기만 얘기했어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단어도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 패러다임이 진짜 바뀌는 거야. 생각의 큰 변화예요. 이거는 집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자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실행이에요. 그렇죠? 실행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실행. 예.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6월 전에 왜냐하면 6월에 모든 게 그 이후에 세제가 또 결정되거든요. 6월 전에 입법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방선거하고 관련 없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입법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실제로 도입되고 그리고 선거 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진짜 압승할 거예요. 그리고 진보 정부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정부로 남을 겁니다. 와,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슴 뛰지 않습니까?